표 16-11을 한번 보세요. 진행된 간 경화증의 사정이에요. 초기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 어드밴스된 리버 시로시스의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병태 생리적 근거 보시면은 수척해지면서 아사이티스 복수증이 나타나요. 영양 불량, 문맥 고혈압, 저알부민 혈증. 자, 수분이 복강내로 다 옮겨가면서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죠. 그러면은 고알데스테론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비대되는데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비장이 비대되고 저알부민 혈증, 고알도스테론증, 복수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서 하지에서 돌아오는 정맥이 폐쇄가 되면은 하지 부종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맥 혈액이 흉터 조직이 있는 간을 거치지 않고 superior vena cava, 상대정맥 혹은 위대정맥이라고 하죠. 글로 가기 위해서 측부 순환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부의 정맥이 팽윤이 됩니다. 문맥압 상승으로 인해서 직장 정맥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치질이 발생하고 간의 호르몬 대사 저하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 홍방과 거미 모양 혈관종, 변화된 채모 분포, 무월경, 고환 위축, 여성용 유방이 나타납니다. 저 프로트롬빈 혈증, 혈소판 감소증, 문맥 고혈압하고 식도 정맥류로 인해서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식도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덩어리로 피를 쏟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위장계 출혈로 인한 혈액 손실, 커진 지라의 기능 과다로 인해서 적혈구 파괴 증가, 부적절한 식사로 인한 엽상 결핍증으로 인해서 당연히 빈혈이 오죠.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간 기능 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콩팥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콩팥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이것을 헤파토레날 신드롬이라고 해요. 간신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커진 비장이 기능이 과다가 되면 백혈구가 감소가 되고 문맥혈이 간을 측부순환함으로써 쿠퍼셀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간에서 암모니아를 더 이상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유레아로 전환이 되어서 키드니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뇌를 때린다고 그랬죠. 뇌에 이게 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간성 뇌병증이 나타납니다. 경화증으로 진행되는 만성 바이러스성, 독성, 알코올성 간염이 염증을 악화시켜서 간염의 초기 또는 재발 증상인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흉터 조직이 있는 간을 거치지 않고 문맥혈을 상대정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식도의 측부순환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맥압이 상승이 되죠. 그러면은 문맥압이 상승이 되면 식도정맥을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식도정맥류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 목표는 이제 합병증 조절하고 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잠재적 원인을 치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겁니다. 헤파틱 엔세팔로패스의 단계를 보면 자, 1단계에서는 피로, 과민성, 이리타빌리티, 집중력이 감소가 되면서 성격이 변화해요.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그러면서 불안정하죠. 수면 양상도 변화되고 지적 수행이 저하가 되고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자, 2단계로 진행이 되면은
자, 글씨 쓰는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스타렉식스, 자세 고정 불능,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글씨 쓰는 능력의 저하, 자세 고정 불능, 졸음, 레타지, 간성 악취가 되면서 이제 착란이 일어나요. 3단계로 가면은 심한 착란이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깊은 기면 상태. 자, 4단계는 혼수 상태가 되면서 통증 자극에 무반응이 되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경직. 그래서 제피질 경직 또는 제뇌 경직이 일어납니다. 간성 뇌병증의 단계에서는 자, 2단계에서 글씨 쓴 능력 저하, 자세 고정 불능, 그 다음에 이 혼수 제피질 경직 또는 제뇌 경직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단을 보면 일단 혈액 검사에서 ALT, AST, SGOT, SGPT, LDH가 상승을 합니다. 저 알부민 혈증, 프로트롬빈 타임이 지연이 되죠.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명확한 진단은 리버 바이옵시를 통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간 스캔, 비장 문맥 조영술, 복부혈관 조영술, 또 간 생검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단 포탈 하이퍼텐션, 문맥 고혈압을 측정을 해야 돼요. 복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파라센테시스, 복부를 천자하거나 복부 X선 촬영, 초음파 검사, 또 CT를 또 촬영하는 경우가 있죠. 복강 내에 있는 수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검사예요. 그리고 파라센테시스에서 복수액을 검사실로 보내서 사이톨로지 검사를 하면은 암세포의 발견과 같이 복수의 원인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성 뇌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 뇌척수액의 글루타민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증후군만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간성 뇌병증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ABGA하고 간 기능 검사,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과 이제 효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 측정해요. 이러한 결과는 간 손상과 페일리어, 기능 부전의 정도와 범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과적 관리를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식이 관리예요. 일단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줘야 돼요. 단백질과 칼로리가 높아야 하고 지방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단백질은 만약에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이면은 단백질을 제공을 해요. 하지만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은 IV도 단백질 계통, 아미노산 계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미노산이 글루타민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암모니아가 되어서 유레아로 되어서 키드니로 요소로 전환돼서 키드니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일 때 한해서 단백질을 더 늘려야 되겠죠. 식사를 통해서 간 경화증 환자에게 조직을 재생하기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간성 뇌병증을 촉진시킬 정도로 많이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바디 웨이트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IO 섭취량과 배설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식사는 2000에서 3000 칼로리, 체중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을 제공을 합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이 되면 단백질과 암모니아가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물은 제한을 하죠. 자, 그런데 아사이티스하고 에데마가 있어요.
복수와 부종이 있다면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을 하고 종합 비타민을 처방하고 지방 흡수가 가능하면 이제 지용성 비타민 ADEK를 구강으로 공급합니다. 환자가 심한 섭취 불량 상태라면은 칼슘도 내려가니까 글루콘산 칼슘 보충물과 함께 바이타민을 정맥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량의 식사를 자주 하도록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죠. 투약은 괴사 후에 만약에 간경화증이다. 그러면은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또 라인의 간경화증 환자에게 비타민 B와 지용성 비타민을 투여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들의 투여를 금지하고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약물은 모두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의 독성 물질로 알려진 모든 약물은 절대로 투여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아스타아미노펜은 안 되죠. 그리고 최소한의 약물만 투여를 해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진정제와 앞편제 투여는 금해야 되는 거죠. 간 독성 물질로 인한 손상의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자, 출혈 예방 및 활동 유지인데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자주 휴식을 취하고 불필요한 피로를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는 낙상이나 타박상으로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죠. 잇몸 출혈이나 퍼퓨라, 자색반, 멜레나, 흑색변, 헤마추리아, 혈뇨 및 헤마테메시스, 토혈을 관찰을 해야 되고 가는 바늘을 사용을 해야 돼요. 주사 후에는 부드럽게 압박을 가해서 지혈을 하고 환자에게 코도 세게 풀지 말 것, 배변 시 힘주지 말 것. 그래서 락사티브 배변 완화제를 주기도 하죠. 환자에게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도록 하고 출혈 문제가 좋아질 때까지 치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환자 교육은 간호사가 간경화증을 가진 환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알코올하고 간 독성 물질은 삼가해야겠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사이티스가 나타나면은 맨날 매일 한 2000cc 빼고 한 이틀 후에 또 빼고 그러다가 식도 정맥류 나타나서 출혈하고 간성 뇌병증 나타나서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제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코올은 드시면 안 되겠죠.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만약에 간성 뇌병증의 위험이 없으면은 칼로리하고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교육하는데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나타나면은 단백질은 제한을 해야 돼요. 환자가 티아지드계 이뇨제, 히드로클로티아지드를 사용한다면 칼륨, 저칼륨 혈증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칼륨이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맥류 출혈, 특히 식도 정맥류 출혈은 완전 핏덩어리를 쏟아내기 때문에 의식이 소실이 되는 간부전 증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도움을 청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죠. 이럴 경우면은 일단 집에 있으면은 안 되죠. 중환자실이거나 아니면은 호스피스 병동 그런 데로 이제 많이 들어가시죠. 자, 합병증 관리에서 문맥고혈압하고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데 문맥고혈압 환자는 식도와 위정맥, 복벽동맥, 상직작 정맥의 확장에 의해서 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문맥고혈압으로 인한 정맥류 중에서 식도정맥류가 가장 파열되기 쉬워요. 문맥압이 항진이 되고 대변 시 긴장, 대변 보다가 식도정맥류가 파열이 돼서 화장실에서 쏘는 경우도 봤어요. 기침할 때 증가된 흉곽내압, 또 음식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자극, 위액에 의한 부식 등으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기여하는 요인. 그리고 또 비장이 비대되면 혈구가 파괴되죠. 출혈과 빈혈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일단 식도정맥류의 파열로 출혈이 발생하면 응급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